자유의 방패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주인공 중 하나인 우리의 K2 전차가 무려 9조 원 규모의 큰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정책앤 이슈가 마련한 밀리터리 집중 기획, 오늘은 지상전의 왕자, 전차, 탱크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What we are doing right now is building our readiness, our capability, and our interoperability to ensure that we can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against any threat. We can defend the people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n we can defend our homelands. 요사시 적들의 공격을 압도적인 전략적 억제력으로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동시다발적인 군사적 공세를 취하기 위한 확고한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출 때 네, 이 코너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거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20일까지 하죠? 예. 자, 이번 연합훈련 주목할 부분이 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위기관리 연습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연합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전에 이미 B-1B 전략폭격기, 그다음에 칼 빈슨 항모가 들어왔잖아요. 랜서가 왔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습에는 야외 기동 훈련을 기존에 10건에서 6건을 늘렸어요. 확 늘었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장 환경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드론 공격이라든지 북한이 GPS 교란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했죠, 서해에서. 예, 사이버 공격도 합니다. 해킹 많이 그 외에 하고. 우주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야외 기동 훈련이 FTX라고 그러는데 네네. 야외 기동 훈련을 기존에 10건에서 16건으로 늘렸다고 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한미 수뇌부에서 새로운 작전 계획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연습을 한다는 것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게티가 있었죠. 사전에 실시된 실사격 훈련에서 이 경기도 포천의 한 마을에 오폭이 일어나서 실사격 훈련은 일단 우리도 제외하고 미군도 주한미군도 동참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훈련은 뭐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또 상호 운영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이번 FS 연습의 일환으로 했던 실사격 훈련에서 이 오폭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한미 수뇌부는 하여튼 안전한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네. 이런 인식 하에 실사격 훈련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요, 주한미군들은 이런 기회에 실사격 훈련을 좀 해야 사실 해야죠. 훈련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전쟁 연습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한미군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공군 같은 경우 필수 전력이 있어요. 대북 감시 정찰이라든지 네. 또 비상대기라든지 이런 필수 전력을 제외하고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일단 제한하는 걸로 예.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조종사, 이번에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었다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종사들에게 사고 사례를 교육하고 비행의 전 단계에서 취약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나왔고 네. 사후 약방문이란 말이 물론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없어 천만다행이지만 그럼요.
제발 좀 이런 걸 미리미리 좀 할 수는 없을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다짐을 했는데 말씀을 하신 대로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네. 사전에 철저. 근데 사실은요. 이런 사고는 공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사고입니다. 마을 하나가 아주 그냥 예. 초토화될 뻔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다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발 이 비슷한 사고도 없기를 바랍니다. 북한 매체들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이라며 거길 북한 김정은이 시찰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게 왜 주장이라고 얘기하냐면 검증된 바는 없어요. 북한 매체의 주장입니다. 자, 북한이 과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는 있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죠. 뭐 김정은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죠. 북한 매체에도 나왔습니다만 2021년 8차 당대회 때에서 김정은이 5개 소원을 얘기했어요. 5대 국방 계획.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잠수함, 이 핵잠수함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이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 발표한 건 뭐냐면 지금 김정은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할 수 있는 핵추진, 원자력을 이용한 추진 잠수함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외형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일 바퀴 두 쌍 14개가 포착이 됐는데 이게 5,000톤급 이상이다. 그러니까 추정이 됐죠. 추정이 됐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중에 가장 큰 게 3,000톤이고요. 네.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저 안이 비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걸 보여주기식으로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푸틴과 손을 잡고 포탄 주고 미사일 주고 병력까지 보냈거든요. 그래서 종전을 앞두고 러시아의 핵잠수함 기술을 받고자 하는 희망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놨으니 주세요. 주세요라는데 네. 결국은 푸틴이 과연 주겠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관건입니다. 네.